나이가 들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결정이 당신의 재정적 독립, 정신 건강, 심지어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까지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71세에 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는 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70세 이후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왜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악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버몬트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한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호랍이었던 73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딸 김영희 씨가 그에게 집을 팔고 미시간에 있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라고 제안했을 때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고 나이가 드실수록 저희가 아빠를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딸을 완전히 신뢰한 박 씨는 37년 된 집을 팔고 대부분의 가구를 창고에 보관한 후 800마일을 이동하여 김 씨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박 씨의 집 판매 대금 22만 달러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는 긴장되고 적대적으로 변했고 손주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우울증과 고혈압이 생겼고 최악의 상황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 다른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70세 이후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5가지 치명적인 위험과 대신해야 할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파탄. 이사에 숨겨진 비용.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몇 달 안에 당신을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재정적 파탄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인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재정 고문들은 성인 자녀와 가정을 합치는 것이 재정적 착취와 오해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노인학대 전국센터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재정적 학대 사례의 90% 이상이 가족 구성원, 가장 흔하게는 성인 자녀와 관련됩니다. 72세 배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 씨는 애리조나에 있는 콘도를 19만 5천 달러에 팔고 오리건에 있는 아들 강동현 씨와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강 씨는 배 씨에게 집 판매 대금을 공동 계좌에 넣어 가계 지출에 도움을 주라고 설득했습니다. 8개월 이내에 강 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집 수리 및 새 SUV를 위해 거의 16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배 씨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자 강 씨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그녀에게 머리 위로 지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상기시켰습니다. 배 씨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쯤 그녀의 평생 저축은 사라졌고 그녀는 기꺼이 돈을 공동 계좌에 넣었기 때문에 법적 구제 수단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도 함께 살면 재정적 경계가 흐려집니다. 임대료를 내거나 주택담보대출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식료품, 공과금 또는 집수리는 누가 지불합니까? 손주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압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별도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더라도 성인 자녀와 은행 계좌를 절대 합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가족 가까이에 있는 더 작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간호 지원이 필요하면 가족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인증된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했습니까? 주요 생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해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돈이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평생 저축한 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바로 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하십시오. 2. 독립성 상실. 조용한 살인자 수십 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을 갑자기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노인병학자와 노화 전문가는 노인의 갑작스러운 독립성 상실이 극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노인 심리학 센터 소장 엘리자베스 모리슨 박사는 노인들이 의사결정 자율성을 잃으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 효과는 심각한 신체 질환과 비슷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75세 빅터 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빅터 씨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딸 사만다는 그를 걱정하여 그를 그녀의 지하실 아파트로 이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몇 주 만에 빅터 씨는 이곳이 그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전에 확인해야 했고 손주들은 노크 없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족 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요리할 수 없었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사만다는 그의 약물 복용, 음식 선택, 심지어 TV 시청 습관까지 그의 이익을 위해 감시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빅터 씨의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활동적이고 참여적이었던 이 남자는 은둔적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멈췄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를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했고 놀라운 인지 기능 저하를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종종 최선의 의도로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약을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제안하고 다음에는 식단을 감시합니다. 곧 그들은 당신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언제 집을 나설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의 가족 안에서 다시 아이가 됩니다. 대신해야 할 일은 독립성을 맹렬히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과 더 가까워야 한다면 근처 독립생활 공동체를 고려하거나 자신의 집을 구매,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작은 아파트라도 다른 사람의 집 방보다는 낫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자녀와 함께 사는 대신 노인주택 보조금이나 다른 노인과의 공동주택을 알아보십시오. 해당 지역의 노인 생활 옵션을 조사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일부는 대기자 명단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명단에 올리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존엄성과 정신건강에 숨겨진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자율성을 포기하면 다시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가족 관계 파괴.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다세대 가정을 전문으로 하는 가족치료사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의 70% 이상이 상당한 관계 손상으로 끝난다고 보고합니다. 보스턴 대학교 가족치료연구원인 사무엘 리빙스턴 박사는 노인 부모가 이사하면 부모-자녀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사전에 자세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원망이 불가피하게 쌓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74세 도로시 씨는 가벼운 낙상 후 딸 멜리사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도로시 씨는 항상 멜리사와 친밀했고 매일 이야기하고 주말 방문을 즐겼습니다. 이사 후 석 달 만에 모든 상호작용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도로시 씨는 멜리사가 자신을 아이처럼 대한다고 느꼈고 멜리사는 도로시 씨가 은혜를 모르고 요구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쉬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는 것에 지쳤고 멜리사의 남편은 집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는 조용하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9개월 후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악화되어 도로시 씨는 노인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손상은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도로시 씨는 2년 넘게 손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다르다고 믿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일상적인 짜증을 주요 갈등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다른 수면 일정, 음식 선호도, 소음 내성 및 청결 기준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킬 것입니다. 역할이 혼동됩니다. 당신은 이제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당신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거주자입니까?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긴장은 가장 강한 가족 관계조차 파괴합니다. 대신해야 할 일은 별도의 가정을 유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주 방문하되 돌아갈 자신의 공간을 가지십시오. 재정이 걱정된다면 다른 노인과의 공동주택이나 더 저렴한 주택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그들을 영원히 잃을 가치가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소중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자녀나 손주들과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이 많은 노인들이 치르는 진정한 비용입니다. 4. 정신 및 신체 건강 악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신의 수명을 문자 그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노인 연구 저널에 노인병 전문의들이 발표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활 상태를 잃은 노인들은 신체적, 인지적 쇠퇴가 가속화됩니다. 메이오 클리닉 노인병학과 과장인 마이클 펜스터 박사는 노인들이 자녀의 집으로 이사하면 일반적으로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 심지어 치매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진행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76세 월터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월터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경미한 관절염과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레고리가 안전을 위해 월터 씨에게 가족과 함께 살라고 주장했을 때 월터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몇 주 만에 월터 씨의 신중하게 확립된 일상 루틴이 깨졌습니다. 그를 동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산책을 할 수 없었고 가족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았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져 약물 복용 일정에 영향을 미쳤고 끊임없는 소음과 활동에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월터 씨의 혈압은 약물 복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고
그는 불안 발작과 불면증을 겪었고 규칙적인 운동 부족으로 인해 관절염 통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월터 씨는 의사가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불량으로 직접적으로 돌린 경미한 뇌졸중으로 입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집이라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사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신중한 루틴이 깨집니다. 자가 관리 요법이 중단되고 이사하면 의사가 자주 바뀝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일상 일정과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오는 제가 간호 서비스를 고려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삽니다. 다음 진료 약속 시 독립적인 생활 상황을 포기하는 것에 건강 위험에 대해 의사와 상담했습니까? 그러한 이사가 기존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상태가 악화되면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가치가 있습니까? 독립성을 보호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십시오. 5. 법적 취약성 및 노인 학대 위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노인 학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가족이 항상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더라도 말입니다. 노인법 변호사들은 그들이 처리하는 재정적 착취 사례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노인과 관련된다고 보고합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률 및 노화위원회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들보다 어떤 형태의 노인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3배 더 높습니다. 77세 엘리자베스 씨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자베스 씨는 폐렴에서 회복한 후 아들 러셀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는 항상 러셀과 친밀했고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라며 그를 은행 계좌에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러셀의 친구, 노인법 전문가가 아님가 준비한 위임장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귀중한 골동품 컬렉션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러셀과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녀는 러셀이 이미 몇 점을 팔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그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사하고 싶었을 때 그녀는 러셀이 그녀에게 이전한 완납된 집을 재융자하여 그녀가 다시 되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재정적 자원이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통제적인 환경에 갇히게 되었고 집이 없을까봐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이러한 수준의 배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히도 노인법 변호사들은 매일 이와 같은 사례를 봅니다. 가까운 거리, 재정적 압박, 간병인 스트레스, 불분명한 경계의 조합은 착취와 학대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종종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작은 경계 침범으로 시작됩니다. 대신해야 할 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에 관계없이 자녀를 은행 계좌나 부동산 증서에 절대 추가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인법 전문가와만 협력하십시오. 자녀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적 약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간호 계약을 고려하십시오. 노인의 권리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했습니까? 이번 주에 하십시오. 많은 변호사가 무료 초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단일 단계가 당신의 전체 재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자녀를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간호, 베푸는 행위 또는 재정적 압박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70세 이후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5가지 파괴적인 결과, 재정적 파탄, 독립성 상실, 가족 관계 파괴, 건강 악화 및 법적 취약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고 고통은 극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가정을 유지하고 재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존엄성, 안전 및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가지고 황금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자녀가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 즉시 이 비디오를 그들과 공유하여 더 나은 대안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은퇴와 가족 관계를 구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조언을 받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살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에 개인적으로 답변합니다.